지금 매장에서 일하시는 뭐 바리스타 분들이나 뭐 학원 뭐 강사님들이나 어쨌든 커피업에 종사하시는 거의 20대나 30대 후반 분들이죠. 네. 저희 나이 또래. 네. 이제 지금 직원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자기 사업체를 좀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선은 로스터리 추천을 하세요. 아니요. 로스터리 사업은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일단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너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력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한 네. 수단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잘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아, 근데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사실 저도 막 나 네. 잘한다 이런 얘기 속에서 약간 억누르는 어디 가서 말 못하고 혼자 이렇게 자기 만족하는 네. 수준인 너무 거지. 너무 많으세요. 와 가가지고 와 저렇게까지 한다고? 뭐 이런 것들도 아, 뭔가 이제 그런 확인하는 막 그런 작업들이. QC 하는 QC랑. 방식을 보면서 아 저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난 정말 여기 이걸 하나 더 추가를 해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업체도 너무 많지만 그걸 잘하는 사람도 업체도,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돼가지고 네. 너무 잘하는 상위권 업체들도 많은데 네. 이제 그걸 또 마케팅적으로 알리는 능력도 있어야 되니까. 네. 개인 로스터리, 소형 로스터리의 경우에는 사실 그냥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구매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냥 유명한 데들이 아무래도 네.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체계화가 돼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퀄리티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잘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소형 로스터리 같은 경우는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물론 혼자 일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내 뚜렷한 장점이 없다면 네. 사실은 좀 어필을 하기 어렵다. 다 이제 진짜 카페도 그렇고 로스터리도 진짜 많으니까 그래도 혹시나 누군가가 만약에 네. 대표님처럼 나 커피 진짜 좋다, 네. 나 커피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질 않는다, 네. 나는 10년, 20년 커피 볶고만 있어도 네. 물론 돈을 벌어야지만 어느 정도 돈을 엄청 많이 벌지 않아도 네. 커피랑 함께 있으면 진짜 행복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나는 로스터리를 차릴 거다. 그러니까 20대 중후반에 지금 바리스타로 일하고 계신 분이 로스터리 창업을 이렇게 꿈꾸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어떤 루트로 하는 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도 어떤 루트로 가는 게 좀 좋을까? 뭘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제가 그분이 뭐 일을 하고 있는 거라면 네네네.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라면 저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먼저 프랜차이즈 커피를 좀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선은. 네. 왜냐하면 카페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분이 뭐 로스팅으로 좀 더 발전이 될지 바리스타로 네. 발전될지 아직은 자기 자신의 포텐셜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커피라는 거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됐었을 때 그 매장에서의 체계를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내가 아무리 그 상위 단계 뭐 로스팅이나 뭐 생두나 뭐 이런 부분들을 알지라도 이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몰라요. 그럼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어떻게 어필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만들면 그냥 자기 만족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막 로스팅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하는 거 조금만 참고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어가셔서 한번 사람들이 어떤 음료를 위주로 좋아하고 그런 큰 업체들 같은 경우 재고나 이런 것들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를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그 경력을 좀 살려서 개인 카페 중에서 사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이런 곳들을 찾아가서 같이 일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만의 취향이 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취향이 만들어지면 그때 돼서 내가 정말 커피를 오래 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내리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더 깊이 하고 싶으니까 로스팅을 할 거야. 그러면 그때 돼서는 하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먼저 경험을 해서 그런 네. 매장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네. 그 다음에 소비자분들이 어떤 커피를 많이 드시고 어떻게 그게 판매가 되는지 네.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 잘 배우는 게 청결에 중요하다. 관련된 부분이나 그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사실 교육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쵸. 웬만한 곳에서는 잘 신경 쓰지 못하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음. 내가 처음 일한 곳에 기본을 거기다 두고서 일을 좀 하게 되신다면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 매뉴얼이 잘 돼 있으니까 매뉴얼이 잘돼 프랜차이즈일수록 내가 나중에 카페를 오픈하더라도 그 매뉴얼을 상기하셔서 그 매뉴얼을 좀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메뉴를 훨씬 경험을 더 해봤으니까. 훨씬 체계적인 카페가 되고. 맞아. 커피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뭐 해야 되는지, 뭐 책 추천해주세요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추천 진짜 안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책으로 공부를 먼저 하면은 별로 좋진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책을 너무 이렇게 파면서 하기에는 책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책으로 하기엔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을 수 있다 봐서 근데 뭐 또 책뿐만 아니라 이제 커피를 어디까지 막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디까지요? 깊게 파야 되냐. 저는 제가 지금 파고 있어서 뭐 파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쵸. 너무 저 자신을 부정하는 그쵸. 거잖아요. 뭐 여기 나온지 모르겠는데 장이 엄청 많거든요. 그쵸. 다제 네. 사실 이게 다 돈으로 취한되지 않는 제 약간 취향에 가까운 것들이라. 그리고 공부하실 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진짜 저 딥하게 정말 하시잖아요. 진짜. 같이 일할 때도 뭐 그랬잖아요. 네. 선생님이 저 라떼아트하고 있고 네. 저는 거기서 막 하루 종일 추출만 하고 그 커피 얘기만 했으니까 하루 종일 하루 밥 종일 먹을 커피 때. 얘기만 했으니까. 네. 근데 그게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저는 자기가 그 일에 책임을 갖고 어떤 전문성을 보이고 싶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터득하는 방식은 네. 여러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책도 있을 거고요. 요새 워낙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요새는 뭐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듣는데 제가 이제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항상 얘기하는 거는 커피는 이론 위주의 어떤 학문적인 게 아니라 판매를 위한 그쵸. 것들이다. 실기가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거고 내가 커피를 잘하고 싶다면 책을 읽는 것도 좋은데 커피를 일단 많이 마셔봐야 된다. 네, 커피를 많이 마셔보고 그 커피를 마시는 데 있어서 어떤 편견을 갖기보다는 왜 이런 커피가 나왔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마시고 그 매장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다양한 커피들을 마시다 보면 자기 취향이나 이런 것들도 생기고 좀 보이는 눈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좋겠다라는데 그때 돼서 더 잘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한 가장 좋은 매체를 그때 가서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에 막 너무 이론적인 것부터 먼저 빡 파고들기보다 실제 먹어보고 이제 실습을 해보면서 네. 궁금한 점들도 찾아보고 항상 실습이 기반이 돼서 이론이 붙어야지 이론만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행동이 좀 굼 떠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잔의 추출을 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한 잔 추출을 안 해봐요. 너무 많으니까 뭐가 너무 많으니까. 네. 반대의 경우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추출만 하면서 세팅 막 뭐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좀 깊게 파는 거를 책이나 이런 이론적인 것부터 먼저 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좋지만 그걸 받침해줄 실기적인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피는 어쨌든 실기다 보니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습적인 네.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론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그걸 해야 되지만 저도 실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대표님도 실습이 바탕이 되고 거기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이론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다시 실습으로 적용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습으로 한 100번 실수할 거를 내가 이론을 알고 있으면 그걸 한 10번을 로 줄일 수 있는 게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라떼아트도 저도 지금도 교육을 많이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엄청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네. 잘못된 걸로 많이 하면은 늘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한번 그거를 가르쳐 드리면은 네. 변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그냥 보기만 하면은 늘지 않잖아요. 제가 영상 보는 것 중에 라떼아트 영상이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서 라떼아트 영상 유명하신 분들 나오면은 막 봐요. 네.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요. 네. 그분들이 하는 거는. 하면 그냥 다 나오고 그거 보고 있으면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제 그걸 내 몸에다 체화를 시키는 라떼도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맛보는 거랑은 체화를 시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이 뒤에서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그런 영상이나 책이나 이런 데들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겉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좀 안 좋은 결과 나오는 거죠. 이제 압축이 돼 있는 거다 보니까 그쵸.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실수적인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커피업에 있으면은 가장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카페고 그다음 뭐 이제 제가 하는 것처럼 학원 교육장들이 있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뭐 교육도 같이 하시지만 로스팅 납품이 있잖아요. 많진 않지만 막 생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머신들을 다루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왜 요거를 선택하셨나요? 로스팅을? 저도 이제 성관 선생님처럼 처음 시작은 이제 교육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교육을 계속 하는 것도 재미있긴 했지만 네. 제가 계속
교육을 하면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었던 것들이 실제로 커피를 생산하고 그게 판매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도 계속 제가 직접 로스팅을 했었고 네. 그거를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팔고 싶었던 것 같아요. 팔아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소득을 얻고 또 고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로스팅을 시작을 하고 납품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찾아주시는 분들이 좀 늘어서 로스터리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해보니까 잘 선택한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좀 네. 재미로 시작을 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해서. 커피가 그리고, 재밌으니까. 네, 그리고 나도 해보면 네.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작하고 나서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할 건 아니었는데 그쵸. 네, 근데 아무래도 바렐 들여놓고 네. 이것저것 막 로스터기까지 사고 네. 이제 납품 받겠다는 분까지 넣으니까 이게 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네네. 네,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로스팅하고 퀄리티 잡고 세팅 나오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맞아. 실제 해보면 또 다른 게 많아가지고 직장을 나와가지고 요거 로스터리 사업을 하시면서 또 지금까지 하면서 조금 생각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로스터리 운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네. 뭐 처음부터 내가 이런 것들 지켜야지 하고 생각했다기보다는 하면 할수록 이 로스터리를 운영하면서 생두를 선택하고 그걸 볶고 고객한테 전달하기까지 제가 실력이 계속 멈춰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로스터리들은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또 매장에 사용하는 머신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그리고 제가 원두를 납품하러 갔었을 때 단순히 원두만 설명해드리고 오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뭐 설비에 대한 얘기라던가 아니면 매장 운영에 대한 것들까지 말씀을 좀 드려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일을 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원두를 볶고 납품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약속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약속이다 보니까 그 납품 기일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업장에 굉장한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 어떤 루틴을 갖고 생산하고 네. 납품하면서 이제 신뢰를 계속 쌓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두뿐만 아니라 다른 거 알려주는 게 제가 봤을 때 엄청 장점인 것 같은데 원래는 교육비를 받는 곳들도 있잖아요. 네네. 또 저는 교육기관이니까 아예 비용을 받고 교육을 해주는 거고 그럼 납품 받으면은 어느 정도 교육을 그냥 해주세요? 일단 납품을 네. 나가서 저도 제 커피이기 때문에 제대로 추출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뭐 선생님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 어느 정도 교육이 끝난 상태로 오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그냥 카페 해볼까 해서 오픈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분쇄도 조절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서 분쇄도 조절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완전 처음 하시는 네,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좀 단기간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뭐 원두를 가져다 드릴 때나 아니면은 옆에 지나갈 때 한 번씩 들려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뭐 추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이후로 틀어졌는지 또 이제 납품을 하다 보면은 사장님의 그런 맛 센서리 부분들이 네. 이제 날이 갈수록 좀 이렇게 발전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같이 대화하기도 편해지고 그래서 만나서 일정 기간 이후에는 좀 센서리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센서리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나온 커피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 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커피를 추출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해 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 원래 장점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이게 엄청 큰 장점인 것 같거든요. 업체가 많아질수록 네네. 솔직히 조금 쉽진 않잖아요. 네네. 연락 오는 것도 정말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큰 문제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겪지만 가끔 이제 엄청 사소한 질문을 하실 때도 있긴 하잖아요. 물론 모르시니까 하는 거겠지만 그런 것도 다 계속 답변해 주시나요? 바로? 가능한 답변들은 너무 늦은 시간이나 바쁠 네. 때 같은 경우는 답변을 못 드리긴 네. 하지만 웬만하면 다 해드리려고 하고요. 저도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분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얼마나 불안한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전에 교육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학원에 등록한 이후부터 계속 불안과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창업에서는 그게 더 증폭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결해드리고 싶다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납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관리해주면서 교육도 해주시고. 네, 근데 조금- 이게 좀 웃긴 게 이렇게 가가지고 설명을 막 해드리면
아 이렇게까지 했어야겠어요? 아, 맞아, 맞아. 아, 이러면서 생각했던 그게 아닌데 그쵸. 예, 뭐 물론 이런 거기까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네, 근데 그쵸. 이제 장기간 운영을 네. 하시려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쵸. 강요할 순 없지만 네. 또 알려줘야 되는. 맞아, 그런 게 좀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몰랐다는 약 취지로 그분들 말씀하실 네,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엄청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알아온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어떻게 같이 일을 하다가 퇴사를 먼저 하시고 네. 퇴사한 과정도 알고 있고 네. 퇴사를 한 다음에 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제가 얼핏만 들어도 네. 와 진짜 힘들겠다. 아, 네. 어떻게 저렇게 하고 계시지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과정을 하면서 가장 뭔가 기억에 남는 힘든 순간, 또 이제 힘든 순간을 이겨내서 네. 아 이제 내가 이렇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했구나 네. 그런 순간들이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많죠. 네. 네. 일단 제가 이제 같이 일하던 곳에서 퇴사하고 갔던 네. 곳이 이제 마포고요. 그쵸. 네. 로스터기를 처음 이제 설치한 데가 용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포에서 일을 끝내면은 보통 한 10시 막 네.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용산 넘어가서 그날 들어온 주문이나 이런 것들 다 처리하고 집에 오면 3시, 4시 이렇게 하고 아침에 잠깐 잠잤다가 일어나서 또 출근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직장이랑 네. 그리고 이제 로스터리 사업을 하는 잠깐 이제 공간에 대여해가지고 네. 하셨던 데랑 지역이 달랐던 그 거잖아요. 완전 지역도 달랐고 네. 근데 이제 그때도 그렇게 계속 병행을 해야 됐던 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 뭐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일하는 곳에서 배울 것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이제 로스터리를 꾸준히 운영을 해보면서 쌓이는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계속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은 송도인데 네, 그쵸. 인사동인데 송도인데 이제 마포로 마포로 출근했다가 용산에 갔다가 로스팅했다가 또 왔다 집에 갔다. 왔다. 그쵸. 네, 이렇게 중간에 하고. 필요하면 마포도 왔다 갔다 그리고 하고. 이제 뭐 쉬는 날에 이제 용산을 가야죠. 와 정말 그건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맞네 쉬는 날에는. 쉬는 날에 용산 가가지고 로스팅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엄청 많진 않아도 납품해주는 이제 카페에 그죠. 방문하시고. 네. 와. 그쵸. 일단은 이렇게 자기 일을 시작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네. 다 나름의 다 다르지만 네. 힘듦을 많이 겪는데 네.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그래도 힘든 편에 속했거든요. 뭔가 육체적으로 그냥 듣기만 해도 네. 육체적으로나 그게 정신적으로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헷갈릴 수도 있고. 그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이제 제가 커피를 시작한 것 자체가 재밌어서이고 일을 벌리는 것도 재밌어서인데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진 않아요. 음. 육체적으로 좀 부칠 때가 있었던 것 그쵸, 같아요. 사람이 이제 체력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또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대회 운영 아 맞아. 네, 대회 운영 막 그러니까. 뭐 선수 코치 네. 막 이런 거에 막 다 같이 네. 하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그냥 계속 커피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 어떻게 하시나 했어요. 그 대회 운영도 한다 하시길래 네, 지금 어.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했나. 시간을 진짜 어떻게 쪼개가지고 하시길래. 네. 근데 또 제가 하는 일들이 그 마포에서 하던 일도 계속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 텐션이 좀 떨어지거나 하면은 바로 티가 나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육 비슷하게 했었고 맞아, 맞아. 이제 같이 이제 로스팅이나 커핑을 같이 하는 일을 했었기 음. 때문에 텐션이 떨어지거나 제 감각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네. 이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음. 또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되게 또 네. 노력하게 됐었고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런 힘든 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 좀 더 잘 대응해 주실 수도 있고 또 교육을 해줄 때 더 폭넓은 분야에서 알려줄 수도 있다 보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정말 도움이 많. 그 기간이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에 기반이 됐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